음모론까지 나왔다. 원내대표 경선 무용론. 나경원을 추대하라. 자, 이것은 제의 입장입니다. 나경원을 추대하라는. 오늘 갤럽이 금요일 되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에 대한 뭐 기대 이런 것은 뭐 항상 변하니까는 그것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선다. 오늘 갤럽 발표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은 21%, 25%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대선 직전에 그 갤럽 조사보다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전 지역에서 PK에서도 다 졌는데 TK에서도 국민의힘 40%, 민주당 32%,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별로 봐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전에 이야기했던 60대, 70대가 막 이탈을 했다. 지난번 조사보다 60대 지지율이 그때는 대선 직전에는 54%였는데 지금 25% 반타작 났습니다. 반타작도 더 났죠. 70대 이상, 심지어 70대 이상 지지율도 대선 직전에 61%인데 지금 30% 반타작 났습니다. 이제 대선 패배 후에도 어떤 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분열하는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이 권성동은 이 사태에 굉장히 책임이 있는데 지금 마치 도망치듯이 자기 이제 임기 중단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고 김용태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개혁안, 소위 말하는 개혁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죠. 가령 뭐 탄핵 반대 한 당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탄핵 반대 당론을 가지고 대선을 치러서 41% 김문수 후보가 41%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끝났다고 그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를 하면은 이 김문수 후보에게 찍은 41%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혁신안이라고 내놓고 분열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임기가 다 됐는데 그것이 또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하나하나 따지면은 끝이 없습니다. 일단은 차기 원내대표가 월요일 날 선출이 됩니다. 월요일 날 선출이 되면은 그 원내대표가 어쨌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은 이 전당대회를 해서 당 지도부를 출범을 시킬지. 자, 지금 원내대표 후보가 김성원, 송원석 2파전이죠. 뭐 언론은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김성원은 이 친한동훈 계고 수도권이 지역구고 송원석은 구친윤 그러니까 구주류고 TK가 그 지역구라서 서로 대비가 돼서 두 사람이 맞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김성원, 송원석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과연 이 위기를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삼선 국회의원들인데 그 지역구 분들은 아시겠죠? 김천의 송원석 그리고 저 양주 그쪽에 동두천, 연천, 양주을 김성원 지역구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실 겁니다. 삼선이 됐는데도 그만큼 존재감이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송원석 그 의원은 이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기재부 차관을 했고 전문성이 따로 있는 것이죠. 여기 뭐 투쟁하고 이런 데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성원 의원도 뭐 국회에서 보좌관 출신이고 뚜렷한 어떤 투쟁 경력은 없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과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미치면은, 그리고 또 제가 음모론까지 막 나온다고 했는데, 음모론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좀 존재감이 미약한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것은 뒤에 배경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은 뚜렷한 정치적으로 뭐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뒤에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뭐 확인은 뭐 정가에 놔두는 이야기니까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송원석 뒤에는 이 구친윤이 있어서 그쪽에서 출마를 종용을 했고 그냥 놔두는 이야기입니다. 조용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되면은 이 김성원 뒤에는 이제 친한계가 있고 만약에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정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실제로 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돼서 사실상 다시 당권을 가져간다. 만약에 친한계가 되면은 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 전당대회를 열도록 해서 비대위가 아니고 그 이제 각자가 원하는 방향이 따로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뜻대로 가기 위해서 당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대리전으로 내세운 거다. 이런 음모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지금 일부에서 그 나경원 의원의 추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정도가 돼야지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물론 그 5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하기는 참 그렇죠. 그전에 또 벌써 문재인 때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문재인 때 원내대표를 하면서 강한 투쟁력을 한번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적폐몰이를 하면서 보수 개멸 작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강한 투쟁력을 보인 적이 있고 일단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인데 5선 되고 그렇게 중량감이 있고 대선 후보도 후보 경선에도 나왔던 인물이 지금 원내대표 가서 경선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원석이나 김성원하고 이렇게 경선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워낙 비상 상황이니까는 경선 없이 추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합의만 되면은 의원들이 합의가 되면은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를 이끌니까는 의원총회를 갑자기 그 좀 비상의원총회를 뭐 열더라도 그 합의 추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이 위기 수습 지금 20%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 이 그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하는 현재로서는 저는 가장 적임자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떤 개파색도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를 하는데 앞장섰지만은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침을 당했었죠. 그때 그 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을 때도 용산에서 다 막아서고 그런 외면을 당한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뭐 개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다지 뭐 논란은 그러니까 크게 벌어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그 의원 정도를 원내대표로 추대를 해서 그러니까 뭐 어울리지는 않지만 5선까지 했는데 그래도 워낙 그 어렵기 때문에 추대를 해서 일단 위기를 수습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좌파 대통령 탄핵 정말 불가능할까? 어쨌든 이슈라도 한번 제기를 해보자. 자, 그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드렸습니다.